그날 광주는 광주다웠다. 오늘 광주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에서 이낙연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신군부의 독재와 계엄령에 항거했던 광주 시민들의 새로운 사진과 영상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요. 최영일 평론가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영일 평론가는 5.18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네, 80년 그날 흑백 텔레비전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광주에서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네. 최규하 대통령 시절입니다. 중학생이었던 저는 뉴스를 믿었죠. 5년 후 제가 대학을 입학해서 이 힌스페터 기자가 취재했던 독일에 보도됐던 영상, 편집 비디오본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5년의 사이에 거짓된 뉴스와 요즘으로 친다면 가짜 뉴스였죠. 공권력이 만들어낸 그리고 이제 진실, 참상을 알게 되고는 그때 아마 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한 고민을 청년 시절에 갖게 된 제가 살아있던 당대 역사 중에 가장 참혹하면서 충격적이었던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당대 역사에서. 네, 공감이 됩니다. 자, 몇 장의 사진과 동영상들이 새롭게 공개됐는데요. 그중에 사진 몇 장 보겠습니다. 도청 앞 같은데요. 네, 여성 연사가 이야기하는 장면, 시민군 장면. 네, 이건 이제 주민들이 시민군들에게 밥을 해줬던 장면을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었고요. 전남대 앞 같기도 하고요. 네,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여기에는 이제 포승줄에 시민들이 집회를 하던 시민들이 계엄군에 잡혀가던 모습이고요. 시신 항구가 계엄군에게 이송되는 운반되는 모습입니다. 시민들이 헌혈을 많이 했습니다. 네, 새롭게 공개된 사진 보고 계십니다. 사망자. 네, 사망자들이 관도 없이 저렇게. 이 사진은 사망자 명단을 시민들이 길에 붙어 있는 대자보를 보면서 길에 있는 시민들이 사망자 명단을 확인하는 장면. 이 사진은 관입니다. 네, 가족들이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형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이들이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숫자를 통해서 또 38년 전에 광주의 기억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51만 발대 200대. 계엄군이 그 당시 총 51만여 발의 각종 실탄을 사용을 했고요. 이 실탄에 맞선 것이 바로 200여 대의 광주 택시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4세대 52세. 최초 공식 사망자입니다. 24살 청각장애인 김경철 씨고요. 또 52세를 일기로 순직한 고 안병하 경무관입니다. 안병하 경무관은 시민들 상대로 한 발포를 하지 못하게 한 당시의 경찰국장이었는데요. 이 광주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마라. 그리고 방어적 진압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5.18 진압 이후에 고문을 받게 됩니다. 보안사령부에 끌려가서 왜 지휘권을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했느냐. 고문 후유증으로 88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던 사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5곳대 그리고 0곳. 이것은 그 열흘 동안 치안 부재 상황에서 광주에는 45개의 금융기관이 있었는데 그중에 강도의 습격을 받은 것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천 정이 시민들에게 가 있었지만 습격을 당한 거나 약탈은 전혀 없었다.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죠. 1일 대 17일. 9월 1일 전두환 전 대통령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이 됐고요. 9월 17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 사주를 받아서 5.18을 일으킨 주모자로 지목이 돼서 사형을 선고받은 날입니다. 정말 보시면요. 아까 처음에 그 숫자 51만 2천여 발의 총탄을 쏟아냈습니다. 무차별로 안살했다고 봐야 되겠죠. 당시 80년 광주 인구가 72만 명입니다. 72만 명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에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51만 2천 발의 총을 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자위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지 숫자가 지금 증명해주는 대목들이 지금 생생하게 전해지네요. 자, 또 새로운 영상들 입수된 거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압 당시입니다. 80년 5월 27일 새벽에 계엄군이 도청에 들어가죠. 시민군 17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이렇게 묶여서 연행돼서 나옵니다. 헬기에서 나온 지휘관들, 주영복 당시 국방장관이고요.
박준병 24단장, 소준열 정교사령관, 현장 진압 담당이었죠. 네. 황영시 육군 참모차장, 소준열 사령관이 웃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아무래도 신군부의 핵심 세력이죠. 핵심 세력이 네. 진압을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공개 자료들이 미국 쪽에서도 이 봉인 해제가 되면서 쏟아져 나오고요. 우리나라 이제 국방부 관련 자료들도 나오는데 지금 가장 핵심이 아직 38년 지났지만 풀리지 않은 게 그럼 51만 2천 발의 군이 쏟아낸 총탄은 누가 발포 명령을 한 것인가? 네. 이 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압의 현장에 있었던 인물들 모두 다 12.12 신군부 쿠데타의 주역들이고요. 그리고 그 최상부에 바로 전두환 장군,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9월 1일에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는데 그렇다면 발포 책임은 결국은 군 수뇌부에서 이루어졌던 것 아니냐. 최종적인 책임은 전두환 장군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공개된 당시의 머스크 미 국무장관과 우리나라의 글라이스틴 이 주한 미 대사 간에 오갔던 교신,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이 관료들과도 나누어졌던 이야기들을 작성한 비밀 기록이 풀려났는데 사실상의 최종적인 진압 책임은 전두환 장군에게 있다.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었고 계엄사령관이었죠.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38년 지났습니다. 그때 그 열흘간의 상황을 잠깐 일자별로 보겠습니다. 네. 5월 17일에 이제 비상국무회에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이제 선포를 하죠. 이제 전국적으로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시위가 확대될 때죠. 민주화의 네. 봄 때입니다. 그런데 저 비상계엄을 필두로 해서 전국 대학가의 시위는 잦아듭니다. 왜냐하면 군들이 주둔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광주에선 오히려 더 격하게 5월 17일부터 이제 전남대 학생들의 시위가 시민들까지 참여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5월 18일에 공수부대 진압 작전이 시작되는데 아까 보셨던 이 청각장애인인 고 김경철 씨가 첫 번째 사망자로 5월 19일에 최초 희생자가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시민들이 경찰 무기고를 탈취해서 스스로 무장하기 시작하고요. 네. 20일부터는 이제 계엄군이 집단 발포를 시작해서 시민 사망자가 이제 속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공방전이 벌어지다가 결국은 이제 27일 새벽에 이 장면도 아까 말씀드렸던 머스크 미 국무대사의 기록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네, 도청 진압하는 날입니다. 한국 정부 쪽에서 27일 0시를 기점으로 진압을 할 것인데 전두환 장군은 이 광주 진압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정황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27일에는 대대적으로 아까 탱크도 이제 시내를 같이 행진하게 되는데 네. 도청에서 마지막 시민군들이 저항하다가 다수가 숨지고 부상한 채로 다 이제 잡혀 나오게 되는 27일에 이제 진압이 끝나게 됩니다. 네. 열흘 동안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도 광주의 진실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데에는 한 네. 외신 기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영화 택시 드라이버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가 직접 촬영한 미공개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보시겠습니다. In Südkorea ist ein Ende des Volksaufstandes, der sich 군부 독재 정권이 은폐하려 했던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독일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 그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힌츠페터 스토리에는 당시의 상황과 그의 심경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And the students over there, they were very happy that foreigners came, and I was very, very happy that we were welcomed, and I had a very big feeling for the people. 실제로 힌츠페터가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에는 참혹한 광주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당시 광주 Wenn 기동대 sie 병원. traurig werden und kein Material mehr sammeln können, weil sie anfangen zu weinen und traurig sind, dann hätte ich nicht so viel Material sammeln können. 도쿄 특파원이던 그는 86년 광화문 시위를 취재하던 중에 사법경찰의 폭행으로 척추를 심하게 다쳐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Fühlte sich den koreanischen Bürgern, die diesen Aufstand initiiert haben und so schwer gekämpft haben und niedergestreckt waren, so zugehörig, dass er sogar
정말 이런 외신 기자들의 목숨을 건 취재가 없었다면 네. 이런 사실이 그렇습니다. 알려지지 못했을 저 것 같아요. 참상 초기에 폴 슈나이더 목사가 네. 일본 특파원인 이제 연주를 통해서 히치패터 기자에게 연락을 했고요. 일본 특파원임에도 광주로 잠입하게 되는데 네. 아까 택시 운전사란 영화 말씀하셨지만 서울의 김사복 기사가 이제 네.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네. 이러한 그 목숨을 건 노력이 없었다면 이 외신을 통해서 알려지기 어려웠을 거고요. 국내에서 지금도 관련 기록들을 찾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네. 오늘 38주기 기념식이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기념사 들어보겠습니다. 80년 5월 광주는 광주다웠습니다. 5월 15일을 기해 서울의 대학생 시위는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러나 광주는 오히려 일어났습니다. 17일 밤 비상계엄 전국 확대로 신군부는 정권 탈취의 야욕을 노골화했습니다. 그에 광주는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신군부는 군병력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래도 광주는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광주입니다. 오늘 기념식이나 네. 기념사에 의미를 부여한다면요? 지난해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8일 날 이 기념사를 하시죠. 네. 거기에 나온 게 이제 상식 그리고 정의 그리고 위로였습니다. 이 80년 5월 18일 생인 김소영 씨,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인데요. 끌어안아주는 모습을 보고 네. 우리 감동했는데 올해 이낙연 총리의 저 기념사는 문재인 대통령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상당히 힘을 실어주셨는데 광주가 광주다웠다. 무엇보다도 진실규명의 방점이 오늘 있었고요. 그리고 역사의 심판이라는 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주의 진실이 아직도 드러나고 있지 않은 점, 올해 이제 9월부터 다시 진상조사위가 가동되게 되는데 진상을 명명백백 규명을 해서 역사의 심판을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결국은 정의 바로 세우기에 네. 지난해에 이어서 방점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념식에는 또 5.18 당시 8살 난 아들을 잃어버린 실종된 8살 난 아들 이창현 군을 찾아다닌 이기복 씨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들 창현이를 찾고 계신 아버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말로 해서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한 번 간 아들은 오지 않고 소리도 없습니다. 아들이 행방불명된 것이 8살이니까 지금은 46살이 됐겠군요. 아들 애타게 찾고 있는 아버지 이기복 씨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를 찾으려고 아무리 찾도록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장소 판단한 게로 좀 거기서 희소식이나 있으면 그런 소식이 없다. 나도 그 찾으려고 겁나게 노력을 했어도 결국은 뼈는 못 찾지, 사람을 못 찾았어요. 지금 아직도 확인 안 된 실종자 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기관과 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실종자 수가 60명, 80명, 100여 명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또 이 실종자, 당시 행방불명자를 사망자에 포함시킨 집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란스럽지만 대략 한 80명에서 100명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보도들에 따르면 당시에 7공수여단이 네. 5월 27일 진압 이후에 6월 초까지 주둔을 하면서 무등산 깊숙이에 들어갔었다. 이게 안매장 관련 아니냐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 실종자 가족들을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분들 이번 기회에 올해 이후에라도 반드시 그 가족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에 23년 만에 다시 재판을 네, 받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두환 회고록이라고 하는 이제 세 권의 책을 냈는데 이 5.18 광주 당시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왜곡을 해서 33군데를 고치지 않으면 출판은 할 수 없다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33곳을 다 그냥 삭제한 상태로 재출간을 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 중에 또 30여 곳에 이 왜곡이 드러났는데 네. 이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라고 하는 분이 네. 전일 빌딩에 헬기가 기총 소사를 했다. 네. 기관총 사격이 있었다. 그런데 이 대목을 두고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고 조비오 신부를 이 사제의 가면을 쓴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로 지금 드러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이제 이 법정에 서게 되는 거고요. 네. 과연 법정에 등장할 것인지도 지금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18 38주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